먼저 바쁘신 가운데 KG 모빌리티 비전 테크데이 행사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금일 비전 테크데이는 KG 모빌리티 중장기 제품 개발 방향 및 신차 개발 로드맵에 대해 영상을 보시고 이에 따른 미래지향적 기술인 전동화 및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도 KG 모빌리티가 한 시장을 파고 한 호를 깊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넓게 파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능력에 맞게 새로운 전략을 펴서 넓은 시장에 다변화된 시장으로, 다변화된 방법으로 시장 공략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필요하게는 전문적으로 우리 부자원들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시도에 인해서 넓은 시장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에 관심이 많아서 조금 전에 올라오는데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선 회장님도 저희 쇼장에 잠깐 방문해서 저하고 인사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어느 한 군데의 글로벌 시티 메이커가 아니기 때문에 곳곳에 떨어져 있는 낙선물을 줍겠습니다. 아직 시장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감당해야 될 정도의 시장은 세상 속에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상 속으로 뻗쳐나가는 KG 모빌리티가 될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면서 저희 직원들의 노력과 저희 직원들을 응원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G 모빌리티가 준비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전동화 및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대해서 전자통합 개발 사업부를 맡고 계신 정재욱 상무를 통해서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KG 모빌리티의 비전 테크데이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내용은 새로운 모빌리티 회사로 거듭나고자 하는 KG 모빌리티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장면 기억하시나요? 2016년 당시 세계 최강 프로바둑 회사인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와의 대결. 이 대국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경우의 수가 무한대에 가까운 바둑판에서는 아무리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했다 해도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최정상의 프로바둑 기사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이었는데요. 결과는 이세돌 구단이 전승을 하리라는 예상을 걸고 1승 4패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여러 프로바둑 기사가 알파고에게 도전하였지만 결과는 모두 패배. 결국 68승 1패라는 전설적인 승률을 기록하고 알파고는 바둑계를 은퇴하게 됩니다. 이렇듯 바둑이라는 영역에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게 된 인공지능 기술은 최근 들어 사람의 말이나 문장을 이해하고 스스로 대화할 수 있는 챗봇 형태로도 발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공지능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게 된 걸까요? 인공지능은 수많은 데이터의 학습을 통해 스스로 진화하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마치 사람이 뇌를 통해 사고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래자료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단 1분 동안에 발생되는 데이터를 보여주는데요. 그 양이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은 차량에서도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의 인지 영역에서는 이미 사람의 능력을 능가할 만큼 기술이 진보되고 있는데요. 카메라를 통해 들어오는 영상을 분석해 차량이나 사람, 차선 등을 정확하게 감지하여 보다 향상된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장에서 설명드린 인공지능 기술 구현에는
고성능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하드웨어와 알고리즘이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역시 수만 가지의 기계 부품과 전자 부품으로 이루어진 하드웨어와 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차량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는 1980년대 이후 급속하게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종 편의 기능과 인포테인먼트 관련 기능 확대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자동차가 스마트폰처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SDV 기술과 또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까지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양과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잡한 소프트웨어로 제어될 거라고 생각하는 우주왕복선이나 여객기보다도 차량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고려해야 하는 주변 환경의 변수가 훨씬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이미 이렇게 많은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자동차이지만 미래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소프트웨어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자동차 기술의 4가지 주요 트렌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무선 통신으로 인터넷에 연결되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커넥티드 자동차, 자연 친화적인 전동화 자동차, 모빌리티 기술의 발달로 제공되는 공유 서비스, 마지막으로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주행을 보조하거나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등이 주요 트렌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4가지 트렌드를 기반으로 최근 들어 자동차에는 디지털 칵핏이나 커넥티비티 등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으며 또한 자율주행 기술이 점차 고도화됨에 따라 자동차 내에서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전기전자 아키텍처와 소프트웨어 제반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동차 기술 트렌드에 맞는 미래 자동차 개발을 위해 KG 모빌리티는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을까요? 4가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 새로운 형태의 중앙 집중형 전기전자 아키텍처 기반의 SDV 개발,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AI 시스템 구축 등 4가지 영역의 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 기술들의 개발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자동차 플랫폼 개발인데요. 여러분, 플랫폼이란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에서의 플랫폼이란 차량의 핵심 요소를 구성하는 표준화된 구조물로 이를 잘 개발해야만 개발 일정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KG 모빌리티도 이러한 목적으로 자동차 플랫폼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기차를 위한 플랫폼 개발이 핵심인데요. 저희는 기존 내연기관 기반 차량에 EPT 시스템을 적용한 컨버티드 전기차 플랫폼과 전기차 전용 플랫폼 이 2가지를 병행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토러스 EVX, 500, KR10이 컨버티드 전기차 플랫폼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F100과 그 이후에 개발되는 모든 전기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전기차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은 구동 모터, 고전압 배터리, 충전 관련 시스템 등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핵심적인 부품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고전압 배터리입니다. 그렇다면 고전압 배터리 개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용량, 효율, 성능? 아닙니다. 안전성입니다. 그래서 KG 모빌리티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배터리 양극재와 팩 설계를 벗어나 국내 최초로 셀2팩 기술을 적용하여 최근 국내외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배터리 화재 가능성을 감소시켰습니다. 향후 셀2 바디 기술을 적용하여 팩을 바디에 일원화시켜 차량 경량화 및 실내 공간 효율을 증대할 것입니다. 나아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배터리는 LFP와 NCM을 기술적으로 결합한 하이브리드 셀, 그리고 현재 수준보다 업그레이드된 NCM 고성능 셀로 진화할 것이며, 배터리 업체와 선행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 또한 빠른 시일 내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KG 모빌리티 자동차를 이미 타보신 분들께서는 프레임 바디의 안전성과 강한 힘, 사륜 구동을 강점으로 꼽으실 건데요. 저희는 이런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전기차에서도 동일한 감성을 구현하기 위한 KG 모빌리티만의 사륜 구동 EPT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토레스 EVX에는 모터, 인버터, 감속기가 통합된 3-in-1 EPT 시스템을 컴팩트하게 적용하였고, 향후 전륜에는 3-in-1, 후륜에는 8-in-1 EPT 시스템을 적용하여 날씨나 주행 환경에 따라 구동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는 셀렉터블, 스위처블 파워트레인을 적용하여 공간 효율을 증대할 것입니다. 배터리 공간 최적화를 위한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및 플랫 배터리를 적용하여 실내 공간을 차량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개발할 예정이며, 또한 국내외 전문기업과 연합하여 KG 모빌리티만의 전기차 EPT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3-in-1과 8-in-1을 융합한 5휠 드라이브에 특화된 EPT 플랫폼은 향후 KG 모빌리티의 모든 전기차 베리언트, 소형, 중형, 대형 SUV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근래 스마트폰 같은 자동차,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동차에서도 스마트폰처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양한 기능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스마트폰은 최신의 기술이 집약된 고성능 반도체와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중에 가끔은 화면 전환이 늦거나 앱 작동이 멈추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만약 자동차가 자율주행 중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에서는 이런 상황이 결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스마트폰보다 성능이 뛰어나고 시스템이 안전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즉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자동차입니다. 스마트폰의 출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에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이러한 SDV도 향후 자동차 산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SDV 체제로의 전환은 모든 자동차 제조사의 과제이며, KG 모빌리티 또한 SDV 개발을 위해서 통합OS 및 고성능 제어기를 개발하고 자동차 전용 고속통신 및 OTA를 개발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동차에는 스마트폰 이상의 성능과 더불어 높은 안정성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러한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중앙 집중형 전기장자 아키텍처와 고성 등의 통합 제어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사물을 인지하고 판단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0.15초라고 합니다. 반면에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0.1초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동시에 처리해야 할 정보의 양이 많아진다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보 처리 속도가 사람보다 빠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복합적인 환경 속에서 사람처럼 여러 가지 정보를 빠르게 인지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동차 내부 네트워크 시스템을 기존 캔통신에서 고속 이전했던 더 빠른 속도의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내부 통신 속도는 현재보다 약 1000배 이상 빨라질 것입니다. 또한 여러 제어기에 분산되어 있는 기능을 재분류하여 고성능 제어기에 통합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DB의 하드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OS와 iOS로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안드로이드 폰은 제조사가 바뀌어도 대부분의 사용 방법과 메뉴가 같습니다. 즉,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업데이트되어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계속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동차에서도 전용 통합 OS를 탑재하여 스마트폰처럼 표준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자동차의 기능을 마치 앱처럼 쉽게 설치하고 삭제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자동차가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SDB는 자동차에서 쇼핑 또는 게임을 하거나 인앱 구매, 전기차 충전 예약 및 결제, OTT 시청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 자동차의 기능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을까요? KG 모빌리티는 스마트폰의 전략을 따를 것입니다. 안드로이드나 애플의 운영체제처럼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있는 개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SDK,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자신만의 게임, 동영상 플레이어, 메신저 앱 등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OTA에 대한 설명으로 OTA, 즉 무선을 통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술입니다. 이미 스마트폰에는 보편화된 기능이지만 자동차에서는 최근 들어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에요. 이러한 OTA는 SDB 개발을 위한 필수 기반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KG 모빌리티 또한 OTA를 개발 중에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동차 출시 이후에 실시간으로 수집된 차량 데이터를 통해서 자동차의 이상 여부를 판단하고 자동차의 상태를 고객에게 알려주거나 개선 소프트웨어를 즉시 배포하여 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에서 수합된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운전 성향이나 생활 패턴을 파악하여 운전자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SDB 기반의 자동차에서는 어떤 기능들이 새롭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먼저 다양한 크기의 디스플레이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래 자동차 실내 디자인의 큰 변화 중 하나는 디지털 칵핏의 대형화인데요. 고성능 통합 제어기는 다양한 출력 단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만을 위한 디스플레이 화면뿐만 아니라 모든 동승자에게 다양한 크기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직접 제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차량의 데이터나 고화질 동영상을 지연이나 끊김없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헤드업 디스플레이인데요. 특히 증강현실 분야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다양한 중소기업까지 참여하여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 IT 기술은 자동차에서도 빠르게 확대 적용이 되어 자동차의 전면 유리를 하나의 거대한 증강현실 매체로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멀지 않은 미래에는 스마트 키가 사라지고 디지털 키로 전환될 것입니다. 디지털 키가 적용이 되면 스마트폰을 통해 가족이나 친구와 자동차를 공유하고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봄 출시된 토레스 EVX에 디지털 키가 적용될 예정이며 향후 홈 IoT 기술을 연계한 차세대 디지털 키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산 차량에는 레벨 2 플러스 수준의 ADAS, 즉 운전자 주행 보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정밀지도 기반의 ADAS 기술을 고도화하여 고속도로 상에서의 차선 추월 및 램프 번호를 자동으로 주행하는 기능을 추가 개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상의 레벨 3 자율주행 기술도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레벨 4 수준의 로봇택시에 대한 선행 개발도 병행 중이며 향후 레벨 4 플러스 수준의 전기차 충전 연동 자동 발렛 주차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의 AI 기술까지 접목하여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단계적 기술 개발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로봇택시를 선행 개발 중에 있는데요. 당사 전기차 기반의 카메라, 라이다 등을 양산 수준으로 개발하여 차량 외관 디자인 완성도를 높였으며 또한 통합 제어기를 최적화하여 차량 트렁크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강남 권역에서 고객이 원하는 출발지 및 목적지를 핸드폰 앱으로 터치만 하면 로봇택시가 자율주행으로 목적지까지 운행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향후 로봇택시 서비스 구역을 점차 확대하여 교통 취약계층을 위한 로봇택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KG모빌리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KG모빌리티는 레벨 4 수준의 로봇택시 개발 기술을 넘어서 레벨 4 플러스 수준의 자동차가 알아서 주차하고 충전하는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서 하차하면 전기차는 가장 가까운 무선 충전 시스템이 있는 위치에 주차를 하고 자동으로 충전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기술이 확장되면 고층 주차장뿐만 아니라 옆 건물 주차장까지 서비스 구역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다가온 미래는 급증하는 전기차 대비 충전 인프라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기능은 아주 편리하고 필수적인 자율주행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주차 충전 서비스를 고객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동 발렛 주차 차량 개발 그리고 유무선 복합 충전 인프라, V2X 및 통신관제 인프라가 동시에 개발 및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와 인프라에 대한 관련 법규 제정 및 규제 완화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자동차 개발의 서플라이 체인은 OEM을 중심으로 부품 개발, 시스템 개발, 차량 개발로 이어지는 수직적 개발 구도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서플라이 체인 구도가 수평적이고 통합적인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OS 개발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혹은 고성능 반도체 개발,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 등이 자동차 개발의 새로운 중심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사 및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것입니다. KG 모빌리티는 향후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와 능력이 미래 자동차 개발을 위한 자동차 제조사의 핵심 기반이라는 생각으로 기존 개발 방식을 벗어나 자동차 주요 기능을 직접 설계하고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인원을 확충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KG 모빌리티의 핵심 기술 전략인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 SDV 개발, AI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토레스의 성공이 말해주듯 차별화된 디자인과 성능,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쉽지 않은 여정이겠지만, KG 모빌리티는 오늘도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남들과는 다른 길,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옥테럴드 김우식 기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쌍용차가 KG 모빌리티로 사명을 바꾼 걸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사실 사명을 바꾸는 일이 간단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하시고 또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요. 아직도 보면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웹사이트에도 보면은 아직도 쌍용차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또 공장의 현관이라든가 또 메일도 보니까 전부 다 이제 S모토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명 바꾸는 일이 간단치 않은 일인데, 그런 것들이 어떤 스케줄의 일정에 맞춰서 지금 추진되고 계신지, 언제쯤이면 이런 작업들이 다 완료가 될 수 있는지, 그게 좀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 사명을 바꾸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몇백억에서 앞서 사명을 바꾼 기아 같은 경우에도 1,000억 원 이상이 비용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오늘 비전 테크데이에 보면 여러 가지 컨셉트카를 양산하고 또 전기차 전용 EV 플랫폼도 개발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투자가 필요해 보이는데, KG 모빌리티로 사명을 바꾸시는데 그런 비용은 어떻게 조달을 하시고 또 확보를 하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쌍용 자동차에서 KG 모빌리티로 사명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전에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간에도 서로 의논도 많이 하고 그런 여러 또 리서치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을 조사해보고 결국 그 사명을 바꾸는 단점과 장점을 비교해본 결과 결국 한 번쯤 새로운 사명으로 바꾸는 것이 조금 낫다는 결론에 의해서 사명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이왕 바꾸게 된 사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지금 사명 바꾸는 여러 과정 중에 진행 과정이라 조금씩 아직 덜 된 구석도 있겠지만, 그거는 곧 시간이 얼마 안 걸려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문제는 과연 쌍용 자동차에서 KG 모빌리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기존의 정신과 기존의 생각들을 또 쌍용 자동차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과 또 새로운 모빌리티를 기대하는 사람의 요구들을 둘 다 충족시킬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과정에서 연구해본 결과 결국 지금 결정하시는 도리어 비용도 적게 드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페이드아웃을 지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스크린에서도. 결국 쌍용 자동차를 어느 순간 우리가 완전히 절연하고 우리는 그 회사하고 모른다, 이런 개념보다는 쌍용 자동차와 KG 모빌리티가 서서히 페이드아웃 되는 상황을 그려볼 때는 이게 2년이고 1년이고 같이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회사가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걸로 전해지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자동차에서 엄청난 비용이 들 것 같지만
어차피 기존 자동차와 새로운 자동차가 공존되는 상황을 페이드아웃 시키면은 새로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순간에 단절을 시키려면 굉장한 비용이 들겠는데 그런 전략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리고 굳이 그래야 될 이유도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생각하시던 것만큼 비용의 계정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아쉬운 건 쌍용 자동차를 사랑해 주시던 장점을 살리고 새로운 회사에 대한 기대감을 둘 다 충족시키고 잡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의 기술과 자동차의 진화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특별하게 남들과 다를 수는 없을 겁니다. 전 세계의 완성차 회사들이 글로벌 메이커들이 수도 없이 있는데 그 각사의 발전 방안도 대부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KG 모빌리티가 가고자 하는 전략은 글로벌 메이커들과 가는 길과 똑같이 갈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전략은 지금의 완성차 전략, 완성차 회사들이 만들어가는 글로벌 메이커들이 가는 방법과는 좀 다른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그 사이에 어디인 것인가 빈 곳을 찾아서 우리 쌍용차, KG 모빌리티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방안에서 보듯이 반드시 완성차 메이커로서 완성차 수출만이 최고의 지향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술을 능력을 만들어서 우리의 기술로 만든 차를 어디에서 정착시키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 그런 방법으로 새로운 KG 모빌리티를 보여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로고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페이드아웃 전략을 쓰겠다는 개념이라서 지금 현재도 KG 모빌리티 예전에 쌍용 자동차는 두 가지 그 엠블럼을 썼습니다. 하나는 그 수출용 엠블럼과 하나는 내수용 엠블럼의 3서클과 윙 엠블럼이 있었는데 해외 전략 시장에 계속 우리 자동차, 쌍용 자동차가 KG 모빌리티로 안착시키는 개념은 엠블럼은 같이 쓰는 것이 유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엠블럼은 윙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엠블럼은 윙으로 쓸 것이고요. 레터링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KG 모빌리티라는 레터링도 있고 KGM이라는 레터링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레터링을 그 차에 알맞는 디자인으로 착용할 것입니다. 질문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제 오늘 설명을 해주신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KG 모빌리티가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등 이제 모든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 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물론 이러한 이제 오늘 말씀하신 비전이 이제 모두 성공하고 이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면 좋겠지만 또 현실적인 면을 좀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혹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어떠한 영역에 선택과 집중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생각은 안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뭐 비용, 아까 투자 얘기 말씀하셨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투자 비용이 들 것 같은데 혹시 내부적으로 뭐 몇 년에 얼마를 투자하겠다 뭐 이런 뭐 전략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그리고 만약 그런 이제 좀 투자금이 정해져 있다면 어떻게 이 자금을 확보하거나 뭐 조달할 것인지 조금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말씀드리긴 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 잘난 척을 하나 하는 게 있는데요. 회사는 비록 작지만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회사 완성차 업계 중에 재무구조 1위가 지금 KG 모빌리티입니다. 현재 스코어. 왜냐하면 저희 현재 자동차 KG 모빌리티는 금융부채가 제로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업종관리를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부채 비율이 거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에는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투자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투자를 했을 때 그것으로 이제 발생될 수 있는 이익이 얼마나 되는가가 먼저 판단하는 그런 가성 수익비가 훨씬 더 먼저겠죠. 그래서 투자 금액 자체의 문제보다는 이것을 투자했을 때 얼마만큼 회수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문제인 것이지 투자 금액이 얼마고 뭐 이것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 걱정은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정의선 회장과 대화를 나누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답변은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발표한 기술 모든 것들이 결국은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그 모든 기술 속에 KG 모빌리티가 생각하는 납수물이 과연 어떤 방향인지 혹시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최근에 이제 베트남 쪽으로 투자 진출을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과거에 쌍용 자동차 시절에 베트남 시장은 다시 많이 노력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번 이후 이제 투자라든가 개발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동남아 시장이라든가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가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회장님이 저희 부스에 잠깐 오셨어요. 인사드린 거 뿐이고요. 관심을 갖고 지켜봐줘서 서로 같은 업계에 계시니까 서로 인사를 드린 거라서 뭐 특별하게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을 나누고 사담을 나눌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로 칭찬하는 의미에서 좋은 차였었고 잘 나가냐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저희는 지금 공장 캐파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큰 시장에 진출하기는 어렵고 조금조금한 시장에 진출해서 저희로서 있는 캐파로서의 충분히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정도입니다. 그 외에 다른 문제는 저희 정명훈 대표께서. 네, 정명훈입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분 바로 직전에 이제 질문 주신 선택과 집중의 문제하고 같이 결부시켜서 보면 저희가 앞으로 이제 어떤 개발이라고 하는 방향, 특히 이제 제품 개발이라고 하는 방향, 그다음에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방향 두 가지 놓고 봤을 때 오늘 뭐 저희가 설명드린 어떤 전동화라든지 또 자율주행이라든지 SDV라든지 또 클라우드 기반의 AI라든지 이런 기술에 관해서는 저희가 어떤 부분은 빼고 어떤 부분은 넣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타 글로벌 OEM과 같은 어떤 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시간과 타이밍의 문제일 것 같고요. 다만 어떤 제품 개발의 방향에 있어서는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뭐 세단 뭐 이런 여러 가지 진짜 종합 자동차 메이커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종합 자동차 메이커에 걸맞는 라인업을 구축하겠다 지금 당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의 어떤 캐파를 좀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향후 당분간은 좀 SUV 부분에 좀 집중해서 제품 개발 방향을 좀 잡고 있다. 그래서 이번 모빌리티 쇼에서도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SUV 위주의 향후의 전략적인 소개드렸던 사항이 되겠고요. 그 베트남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좀 질문을 이해를 제가 하기는 향후 우리 회사의 수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거냐, 그리고 좀 더 지역별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거냐라는 질문을 이해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면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크게 대륙으로 나눠서 봤을 때 유럽이나 유럽 정도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한국에서 완성차 베이스로 만들어서 현지로 수출하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 베트남도 관세율이 한 75% 완성차,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거의 100%에 가까운 완성차 관세율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동남아세안 지역은 우리가 지금 요번에 저희가 계약을 체결한 베트남 CPcon처럼 어떤 그러한 현지 규제와 세제 또 현지의 자동차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현지화 전략으로 유럽 지역을 제외하고는 향후에 그런 전략을 좀 펼쳐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에서 이제 동남아시아, 중로 이렇게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극적인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출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지만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사실 근데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가 전무한 KG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해외 시장을 공략을 하겠다는 건지 사실 저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았는데요. 남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법으로 가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새로운 브랜드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서 구체적인 어떤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방안과 마케팅 전략이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또 배가 없어서 컨테이너선까지 활용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수출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 또 선박 확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쭙고 싶은데 티볼리는 현재 지금 내수 시장에서 판매가 거의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신차 판매 계획을 보면
티볼리 후속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일단 소형 SUV 시장은 이제 앞으로 뭐 포기를 한다고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KG 모빌리티의 브랜드란 이름으로 전 세계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네, 어떤 전략, 현주화 전략이라고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각 나라에 우리가 자체 개발한 차가 더 잘 팔릴 수 있다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겁니다. 그걸 뭐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케이스마다 좀 달라가지고요, 나라마다. 그래서 각 나라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세우려고 하고요. CKD가 있고, KD가 있고, DKD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의 다양한 방법으로 차량을 우리가 만드는 차를 밖으로 내보낼 예정입니다. 지금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처럼 우리가 도요타나 벤츠나 현대나 기아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그걸 쫓아가는 짓은 조금 저희한테는 또 다른 그 어리석은 전략이라는 생각이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서요. 저희 나름대로 다른 전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KG 모빌리티든 또 옛날 이름으로 쌍용 자동차든 어떤 공급자의 이름을 가지고 차를 판매하는 그런 구조보다는 저희가 이제 향후 만든 제품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어필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전략일 것 같고요. 아까 선복 관련된 이슈를 좀 짚어주셨는데 지금 뭐 저희는 지금 현재 자동차 전용선과 그다음에 컨테이너선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컨테이너선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가격이 굉장히 비쌌다가 오히려 이제 자동차 전용선보다 가격이 지금 오히려 더 싸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선은 당장 그렇게 크게 선복 문제가 어떤 향후에 우리 회사 수출 문제에 발목을 잡을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게 이제 티볼리에 대해서 라이더업이 소개가 되지 않아서 혹시 단종을 하냐고 이제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오늘 저희가 소개드린 거는 이제 풀 모델 체인지급에 대한 어떤 소개를 주로 드린 거고 페이스리프트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티볼리도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비세그먼트 SUV 시장에서도 저희가 티볼리라는 브랜드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같은 경우는 가솔린 아닌과 달리 홀류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성에 대한 고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기차 플랫폼을 통해서 양산할 수 있는 대수 그리고 수익성을 감안했을 때 판매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될지 혹시 내부적으로 구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용 플랫폼에 대해서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소개드린 그런 컨셉의 전용 플랫폼을 저희는 일단은 개발 착수를 했고 지금 아까 소개드린 원바디 원 모델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은 우려하시는 것처럼 충분히 물량을 소화해내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을 가지고 일단 뭐 SUV라든지 또 전기차 전용 픽업이라든지 또 MPV라든지 다양한 베리언트를 개발해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 하나의 개발을 통해서 최소한 10만 대 정도의 볼륨을 창출하는 걸 라이더업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쌍용차가 그 노사 문제가 좀 심각했던 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대주주 바뀌고 나서는 좀 화합된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걸로 듣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 어떤지 그리고 이제 단체 협상 쪽 이제 다시 시작할 텐데 어떤 자세로 임하실 건지 여쭤볼게요. 예, 먼저 뭐 지금 노사 상생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13년 동안 무쟁이 무파업을 통해서 수시로 이렇게 기회될 때마다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깥에서 보는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좀 우려스러운 노사관계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3년에 대한 무쟁이 무파업 이어가고 있고요. 향후에도 노사와 상생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경쟁력을 갖고 KG 모빌리티에 대한 노사물에 대한 경제 우리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표현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그렇지만 우리 좀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상황을 좀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3년 주기로 바뀐 임단협이 좀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새로운 우리 파트너, 그 다음에 저희 KG 모빌리티로 바뀌면서 처음 마주하는 단체 협상인데요. 서로 동반자 정신에 대한 부분들은 좀 분명히 갖고 간다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대화로서 노사 상생에 대한 기조 아래 이번에 좀 협상에 임하려고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